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를 못했던 오미자. 이 오미자가 이제 전신을 봐줄 수 있는 약이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육미와 팔미 신기환을 이해하면 제가 얘기했던 얘기가 좀 더 마음에 와닿으실 거예요. 자, 우리 육미를 쓰고 팔미를 씁니다. 육미와 팔미의 적응증이 어떻게 틀릴까요? 육미와 팔미의 적응증이 어떻게 틀리죠? 똑같습니다. 의사에서 설명은 뭐 다르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증은 동일해요. 사람만 틀립니다. 그 쓰는 사람, 대상만 틀린 거예요. 유원서 선생의 선명방문이라는 책이 아마 나올 겁니다. 거기 뒤에 보면 육미, 팔미, 신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근데 거기 뭐라 나오냐면 여름에는 무슨 처방? 겨울에는 무슨 처방? 봄, 가을에는 무슨 처방 써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름에는 무슨 처방 쓸까요? 여름에는 당연히 육미죠. 당연히. 겨울에는 무슨 처방 쓸까요? 당연히 겨울에는 팔미죠. 봄, 가을에 무슨 처방 쓸까요? 그럼 나머지 하나 신기환이죠. 이거를 계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린아이한테 무슨 처방 쓰죠? 육미죠. 그러라고 만든 건데 육미가 전원 선생이 소화약증 특별해서 애들한테 쓰기 위해서 팔미에서 육기부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게 애들한테 오히려 부작용이 나니까 그걸 빼버리고 육미로 만든 거예요. 애들한테 육미를 쓰는 겁니다. 원래 기본이. 그럼 노인한테는 어떤 처방 쓰죠? 노인분들한테는 주로 팔미죠. 노인분들한테 몸이 찬 노인분들한테 육미를 쓰면 어때요? 소화가 안 되는 건 둘째치고 약이 효과가 잘 안 나타나요. 그 약을 받아들여서 약이 작용하도록 그걸 흡수 소화해줘 순환시켜줄 만한 힘이 없어요. 약만 무겁게만 들어가지 그걸 몸 안에서 작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쉬운 말로 육기 부자가 들어가야지만 그 약이 작용이 돼요. 자, 그러면 3, 4, 50대 중년한테는 어떤 처방 씁니까? 주로 맞는 게 신기환이에요. 소양이나,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체질로 이렇게 많이 빗대서 얘기하면 소양이한테는 비교적 무슨 처방이 잘 맞을 것 같아요? 당연히 육미예요. 소양이한테는. 소음이한테는요? 몸이 비교적 찬 소음이한테는 팔미가 잘 맞겠죠. 그러면 중간쯤에 있는 태음이한테는 신기환이 잘 맞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응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르다. 증은 다 똑같은데. 자, 그러면 육미는 그 자체가 아이라고 생각하면 아이가, 여러분들 아이가 들어왔어요. 아이가 좀 진료실에 있다 생각해보세요. 5살 먹은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너 여기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아이가 15분 동안 가만히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아이는 그러면 아이가 병이 있는 거예요. 요즘 하는 말 발달장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못하면. 15분 동안 미동도 안 하고, 한 데서 딱 걸고 있다. 이게 뭐가 있어? 자폐라고 이거 있는 걸 가르쳐 있는 거예요. 비정상이에요. 아이들은 끊임없이 호기심이 많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사고를 쳐요. 장난을 치고. 그러니까 부자육가 필요 없어요. 부자육가 해줘야 될 그 역할이 이미 그 아이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넣어주면 오버가 돼요. 나이 드시면 어때요? 나이가 70 드시면 어때요? 좋은 게 있어도 별로고 해외에 가시라도 별로라고 그러시고 물론 가시면 다 좋아하시겠지만 흥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뭐에 대한 흥미가 점점 없어져요. 하기가 싫어지고 순환이 안 된단 말이에요. 움직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몸 안에서도. 그러니까 부자육기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신기환은 뭐예요? 중간쯤이에요. 중간쯤. 적당히 돌려주는 겁니다. 적당히. 그게 오미자의 역할이에요. 신기환에서.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가시죠? 오미자가 전신을 부드럽게 풀어준다는 어떤 움직여준다는 그런 의미가. 자, 천문동, 맹문동하고 비슷한데 맹문동에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맹문동보다 좀 차요. 맹문동보다 약이 세요. 그래서 천문동을 많이 쓰고, 맹문동을 많이 쓰는데 천문동은 잘 안 쓰죠. 상대적으로. 왜? 천문동이 세기 때문에. 맹문동에 비해서. 부드러운 놈만 항상 많이 쓰는 거예요. 부드러운 약을 많이 씁니다. 센 약을 많이 쓰잖아요. 왜? 왜 그렇죠? 사고 날까봐? 부작용 날까봐? 효과가 좋으니까. 부드러운 약이 맹문동이 효과가 훨씬 더 좋으니까 맹문동을 많이 쓰고 천문동을 별로 안 쓰는 거예요. 천문동이 사이드 나서 부작용이 나서 안 쓰는 게 아니고 부드러운 약이 더 효과가 좋으니까. 근데 천문동이 그런데 맹문동에 없는 장점이 있어요. 신장을 보호한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맹문동과 같이
쓰게 되면 또 보완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같이 보통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백부근 기침약입니다. 과루인. 이 과루인이 소화명탕 이런 데 들어가는 약이고 이게 흉격의 어떤 담, 열담 그걸 풀어주는데 아주 좋아요. 석실비록에서 이 과루인을 굉장히 좋은 약, 흉부의 어떤 열담을 풀어준 최고의 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천하분. 천하분은 과루인보다 더 부드럽죠. 이게 보통 이제 상수 소갈증에 쓴다라는데 이걸 또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천하분 내에 경락을 좀 이렇게 순행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천하분은 옹절을 치료한다는 얘기가 본초서에 옹절을 다스린다는 얘기가 나와요. 참조하세요. 산두근, 피경방광 비탄에 한동 가 있으면 그 정도밖에 안 씁니다. 다른 데 별로 안 써요, 산두근을. 금은화, 정말 좋은 약입니다. 정말 좋은 약입니다. 그 저번에 예전에 쌌을 때 이거 금은화 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참 너무 힘들었어요. 이 좋은 약을 너무 값이 올라서 지금 다행히 이제 안정화됐지만은 정말 좋은 약입니다. 단맛이 있어요. 사고가 안 납니다. 이런 약. 효과는 좋은데 사고가 안 나는 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동등. 금은화가 너무 비쌀 때는 인동등으로 대체해 쓸 수 있습니다. 금은화는 꽃이요, 인동등은 덩굴인데 인동등에 또 금은화에 있는 장점이 하나 더 있어요. 한 가지 있어요. 순환을 해줍니다. 경락을 잘 풀어줍니다. 통증 질환은 어떨 때는 통증 질환이면 금은화보다 인동등이 좀 더 나을 때도 있어요, 효과가. 토목령, 매독 치료제를 썼습니다. 매독 치료제 또 매독을 치료제 옛날에 수은을 했었는데 수은으로 인한 부작용을 하실 때도 토목령을 썼는데 토목령을 쓸만한 환자가 진짜 안 오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비해, 아래쪽으로 풀어버린 약. 요것도 깊게 들어가면 할 얘기가 많은데 넘어가겠습니다. 비해를 이제 온보한다는, 이게 하초를 보호한다는 쪽의 어떤 그런 보는 견해를 가진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해 분청부터 해서 좀 파고들어가면 비해를 상당히 파고들어 쓰는 약인데 환자가 잘 안 와서 비혈기통 쪽 환자들이 안 와서 넘어가겠습니다. 방기. 방기. 여러분들 보고 있는 상한론 금괴력이죠. 금괴력에 나와 있는 방기 환기탕, 방기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방기가 아닙니다. 이게 과거에 쓰던 방기가 전부 신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못 씁니다, 지금. 대체품 청풍등으로 바꿔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쓰고 있는 청풍등입니다. 그래서 금괴력의 방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방기가 꽤 셉니다. 이 약이. 약 자체가 세요. 신독성을 떠나서 약 자체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막 쓸 약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원래가. 목통이 이게 소양이한테 의외로 괜찮습니다. 이게 순환을 시켜주는데 잘 시켜요. 그래서 가슴에 번점을 푸는 것이 아니라 형방도저선에 들어서 가슴만 풀어주는 게 아니고 이게 형방장탕에 들어가서 부종만 풀어주는 게 아니고 형방장탕에 들어가서 전시를 풀어줘요. 통증 질환에 또 꽤 쓸 수가 있는 약입니다. 소양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동의보감에요. 풍무의 역전풍을 보면요. 목통을 단미로 끓여먹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각통이 심할 때 분명히 그 사람은 소양인이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거로 효과가 많이 봤다면. 자, 어쨌든 이 목통이 의외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약이다. 소양에 있어서 알아주시고. 통초 잘 안 쓰죠? 갈근이 물론 상당히 효과적인 약인데 강한 치료제죠. 강한 치료제입니다. 강한 치료제인데 그런데 강한 치료제 치고는 또 부드러워요. 왜? 단맛이 있습니다. 단맛이. 비위를 돕는 약에 이 갈근도 심심찮게 들어가요. 그리고 삼소음에 갈근 들어가죠? 전시백출산이라고 아세요? 전시백출산? 요즘 잘 안 쓰는데. 이거 쓸 리 없죠? 왜? 전시백출산 모르세요? 사물자탕에다가 갈근이 부자로 들어가고. 그런 약. 이게 전시백출산이 소화약증 직결해서 소화약증 직결을 지은 전현 선생이 당시 창방한 약 중에서 처방전 최고의 처방이라고 했던 것이 전시백출산이에요. 왜? 옛날 아이들이 어떻게 많이 죽었는지 아세요? 극경풍보다 무서운 게 뭡니까? 만경풍이에요. 만경풍이 왜 생깁니까? 경풍이 뭐예요? 경련하는 거란 말이에요. 애들이 경련을 해요. 극경풍 무섭지가 않은데 만경풍이 되면 무서워요. 만경풍은 왜? 체액이 손실돼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경련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하루에 설사 20번 정도 죽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 설사를 수십 번 하게 되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체액이 손실돼서 나타나는 게 만경풍이에요. 만경풍에다가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그걸 치료하기 위한 약이 바로 전시백출산입니다. 그래서 전현 선생이 최고 처방이다 얘기했던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을 살렸기 때문에 그 처방으로. 거기 이제 갈근이 들어갑니다. 사문자탕에 쉽게 얘기해서 사문자탕에 갈근이나 처방이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몇 개 더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 전시배추산은 안 쓰죠 요즘에. 여러분들 써보실 수도 없을 거예요. 왜 그렇죠? 수액도 들어있으니까 더 빠른 수액으로 그냥 바로 넣어버리니까 그럼 위급한 지경이 안 가죠 아이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양방도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필요한 건 당연히 써야 한다고 봐요. 위령선이 좋습니다. 이게 센 약이에요. 센 약인데 태음약인데 통증 질환에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조구등이 풍과 화를 다스립니다. 풍과 화. 풍화가 같이 있을 때 제일 대표로 나타나는 증세가 경련이에요. 여러분들 뭐 안면경련 뭐 이런 거 안면경련 이럴 때 이 조구등이 참 좋아요. 자, 다른 거 참고하시고 사군자 잘 안 쓰죠? 감질이 좀 없어서 여러분들 나중에 설명 한번 읽어보세요. 텍사의 장점이 뭐냐?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텍사의 특징은 빠른 쾌속하다. 다른 기타 약들에 비해서 오령산 뭐 이런 그런 약들에 비해서 텍사의 장점 쾌속한 장점이 있다. 석창포 뚫어주는데 두통에 쓰지 않고 비세기도 쓰고 이동에도 써요. 그리고 심지어 말이 목소리 안 나올 때도 석창포를 씁니다. 따뜻한 약이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사기오미는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의외로 사기오미를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포항 좋은 약입니다. 포항이 이게 태면약인데 달아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생으로 쓰면 활혈하고 초로 쓰면 지혈작용을 해요. 참 좋은 약입니다. 쌍방작용을 하는. 심지어 실소산이라는 약 여러분들 아시죠? 오령지, 포항 두 개 쓰면 실소산이 돼요. 어혈을 푸는 약입니다. 많이 안 쓰죠. 사실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약들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거 포항하고 오령지 두 가지 싸주고 집에서 끓여먹게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왜 침만 놓으세요? 왜? 이렇게 좋은 약들이 지천에까지 해요. 약을 먹고 안 먹고는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물론 약을 먹었다 해서 완치, 쾌속치료 이런 것은 아니지만 먹고 안 먹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주위에 단방, 간단조합, 복방도 2개, 3개 들어가는 아까 얘기했던 제가 얘기했던 심지어 사물탕 중에서 2개만 써도 되잖아요? 거기다 한 가지만 더 넣어도 되잖아요? 무궁무진하게 약을 쓸 수 있어요. 간단한 처방으로. 무궁무진하게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20가지만 들어야 되는 그런 처방만 효과가 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들어간 약물로도 엄청난 효과를 내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평이 이제 태문약인데 이 가려움증에 많이 있습니다. 부종약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부종약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가려움증에도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태문들. 석고 보험약이에요. 근데 석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위증을 치료합니다. 위증이 참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에요. 예라십니다. 예로부터 위증이란 처방도 별로 없고요. 의학도 별로 없고요. 잘 치료가 안 돼요. 위증이 어떤 병인가요? 요즘으로 치면 제일 심한 거 루게리, 기리아 마레, 근무역증, 예라십이나 난치병은 난치병이에요. 여러분 잘 그런 환상 없으시죠? 난치병을 확확 고쳐주고 난치병은 난치병이에요. 난치병이 어떻게 금방 갔습니까? 과거에도 난치병이 있어요. 다. 어쨌든 근데 위증에 석곡이 쓸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골세보 좋은 약입니다. 골세보 참 좋은 약이에요. 맛은 없는데 골세보가 좋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신장을 보호해주는 약이에요. 골을 보호해주는 약. 신을 보호해주면서 통증을 치료합니다. 노인들 통증이 정말 좋아요. 많이 쓰세요. 백자인 좋은 약입니다. 유난 약이에요. 이게 보비를 해주는데 비를 도와주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백자인이. 그런데 아주 유납니다. 비를 도와주 보비해주는 약들이 되게 좋아하는 약들인데 이렇게 비를 보비를 해주면서 이렇게 유난 약은 참 드물어요. 백자인 쓸모가 많은 약입니다. 측백약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혈제입니다. 무난해요. 단기 선생은 보험의 요약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측백을 써서 보험이 되겠어요? 보험제는 아니에요. 그만큼 약이 무난하고 좋다는 얘기입니다. 송지 넘어가고요. 6개 게지. 여러분들 헷갈리시죠? 사암방을 써야 되는데 이 연계 처음 찾았는데 게지 쓰냐 6개 쓰냐. 자, 그거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겁니다. 게지와 6개. 약이 바깥쪽으로 작용했다. 그럴 때는 게지 쓰면 돼요. 약이 몸 안쪽으로 나는 작용하고 싶다. 그러면 게지 탕면에 불구하고 6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바깥과 안쪽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가득한 차이점이요. 신이와 코를 뚫어주는데, 막힌 걸 뚫어주는데 따뜻한 향입니다. 침향 비싸서 안 씁니다. 비싸서 안 써요. 약 자체는 양리는 참 좋은데 너무 비쌉니다. 정향도 이제 조금씩 쓰는데 묘미가 있죠. 이게 딸꾹질 같은 데도 구토 이런 데 묘미가 있고, 반청사 같은 데도 이제 정향이 들어갑니다. 풀어주는 그런 작용이 좋죠. 향이 좋아서. 오약 좋은 약입니다. 오약 울치는 기를 풀어주고요. 참 좋은 약. 이 오약이 부드러워요. 부드러우면서 울치는 기를 잘 풀어줍니다. 유향골약 이 예전에 좀 많이 썼었는데, 이게 통증 치료제로 썼었는데 지금 잘 안 씁니다. 먹기가 별로고 다른 약들이 더 좋은 약들이 많아서 잘 안 씁니다. 용내는 조금 넣는 약인데, 이 용내가 보통 이제 사양을 대신할 적에 사양 대신에 목향을 쓰죠. 근데 목향이 향이 별로란 말이에요. 원래는 목향이 옛날에 향이 굉장히 좋았답니다. 근데 지금 쓰고 있는 목향이 향이 미미해요. 목향에다가 용내를 조금 넣으면 이제 사양과 비슷한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따라갈 수는 없죠. 절대 사양의 효과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양이 정말 좋은 약이다. 사양이 어떤 약이죠? 응급약이에요. 사람 살리는 약입니다. 그 귀한 사양을 왜 공지단에 씁니까?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진사양을 구할 수가 있다면 거의 불가능이겠지만, 히말라야에 가서 내가 사슴을 직접 잡아서, 야생 사슴을 잡아서 사양로를 잡아서 거기서 사양을 따와야지 진사양이죠. 네팔에 가도 못 됩니다. 근데 정말 진사양을 구할 수 있다면 전 절대 공진단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보약 같은 쓰기에는 사양은 너무나 아까운 약이에요. 그런 용도로 쓰기에. 사람들이 흔히 말하고 있는 공진단의 용도. 물론 이제 공진단도 흑원 공진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쓰게 되면 뛰어난 치료제를 쓸 수 있겠지만, 뭐 일반적인 사람들의 용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회, 알로에죠, 알로에. 잘 안 씁니다. 당기효행 같은 데라는데 당기효행 자체가 사양이 들어가는 약에서 이게 만들지 않아서 노회를 잘 안 쓰죠. 황백이 약간 지모와 같이 이제 하초의 화를 꺼주는 그런 쪽으로 많이 쓰이는데, 뭐 고량후비로 인한 습열을 없애주는 그런 물이 있어서 현대인의 여러 만성적인 질환에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단미로 이비인후과 쪽으로 단미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행음 치료할 적에 단미를 먹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황백 의외로 많이 써요, 단미에서. 적은백피 잘 안 쓰죠. 적은백피 설사 이주를 치료하는 약인데 아주 강한 약입니다. 잘 안 씁니다. 가자는 육두와 같이 잘라들어서 설사 치료제로 제일 많이 씁니다. 후박 사람들 많이 쓰죠. 따뜻한 약이고 풀어준 약이고. 그런데 후박 의외로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승기탕의 주약입니다. 후박. 의외로 아주 허증한 자들은 의외로 좀 세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조혁 안 씁니다. 세요. 이 센 약입니다. 조혁. 이것도 응급약 쪽으로 많이 쓰였어요. 여러분들 설명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알아야 될 거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것이 조각이라고 합니다. 의사들 동의보험들도 조각이라고 해요. 조각. 근데 조각이 엄밀하게 얘기해서 조각자가 아닙니다. 거기서 조각이라고 하면 조협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조협은 세서 안 씁니다. 근데 조각자는 많이 써요. 조협은 열매인데 조각자는 가시예요. 그런데 조협은 센데 조각자는 의외로 상대적으로 부드러워요. 그래서 조각자는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뭐 선방활명이라는 그런 처방들, 옹주에 쓰는 처방들 쭉 둘러보시면 조각자들하는 그런 처방들이 꽤 많이 나와요. 부드럽습니다. 유근피 좋은 약입니다. 달아요. 단약이고, 이게 유근피가 태음약이거든요.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데 적체를 없애줘요. 적체를. 원래 부종에 쓰는 약인데 뱃속에 적체를 없애줍니다. 그래서 운 좋으면 이 암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 중에 하나예요. 해동피 엄나무입니다. 엄나무 별로죠. 이게 효과 석영태만 쓰니 별로입니다. 이거. 두충 아주 좋습니다. 아주 두충. 이게 소음인 요통치료제인데 요각통에 제일 많이 쓸 수가 있는데 꼭 소음이 아니어도 간신을 보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체질불명하고 다 쓸 수가 있습니다. 허약한 사람들한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궁이 약한 사람들한테 두충 속단 이게 아주 좋아요. 사문지에 갔으면. 참고로 단미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단미로 쓸 수 있는 약들이 무궁무진해요. 예전에 제가 단방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단방 책에, 우리나라 단방책, 그래가지고 강의를 했었는데, 지금 제 생각에 그때 수강했던 분이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거의 없어서. 단방에 대해서 다들 이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어떤 그런 관심이 없으신데, 이 단방이라는 것은 이제 본초를 깊게 이해할 수가 있고, 첫째, 본초 자체의 어떤 약성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이 단방을 써서, 물론 복방보다 단방 효과는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복방보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순히 층만 놓는 거에 비할 수는 없어요. 우리 효과가. 월등하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단방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연구를 좀 해보세요. 소목이 이제 어혈출인데 이게 짠맛이 있습니다. 이런 도인, 홍화, 소목 이런 계열 중에서 특이하게도 이게 짠맛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건칠이 많이 많죠 요즘에. 건칠. 근데 오죽하면 이거 옛날 선생님들 얘기하신 거 보면요. 요즘하고 똑같아요. 이시 선생님이 뭐라 하지 아세요? 본초 항목에서 건칠 보고 이거 딱 2개밖에 효과가 없다. 어혈 풀어주는 거 살충 효과 딱 2개밖에 없다. 이런 식의 뉘앙스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옷이 알러지 반응이 많죠. 옛날 사람들이 옷을 보고 대단한 약효가 있을 거라고 오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병 저 병에 막 옷을 썼던 겁니다. 이렇게 몸이 뒤집어지게 하니까 분명히 큰 효과가 있을 거야. 근데 이시 선생님이 얘기하죠. 그따위 효과는 없어. 그건 환상이야. 건체는 환상이야. 건체는 그냥 어혈 푸는 것과 살충 효과 딱 2가지밖에 없는 약이야. 이렇게 딱 규정을 내립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건체에 대한 환상을 버리세요. 파도 너무너무 독한 약입니다. 암이 유발되는 약이에요. 아무리 파도상을 일주일 동안 만들었어도 좀 그렇습니다. 저는 파도로 쓰고 싶지 않은 약이에요. 상백피 의외로 생각보다는 부드럽습니다. 상백피가 보통 센 약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상백피를 많이 쓰고 제 입장에서는 이 상백피가 의외로 부드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단맛이 있어요. 상백피가. 사백산 같은 경우 써보면 그렇게 부작용이 안 납니다. 그렇게 세지 않아요. 사백산의 가격을 써보면. 상지 통증 치료제입니다. 통증 치료제 많이 써요. 그리고 청량제에 나왔죠? 상지 단방으로. 태문제 같은 경우에 단방으로 쓸 수 있다고요. 팔, 다리 다 쓸 수 있어요. 원래 이제 팔에 많이 쓰는데, 게지 대신에 이제 상지로 바꿔 쓰고 이런 식으로 팔에 많이 쓰는데, 다리에도 든다고 합니다. 상지만 써도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사람들한테. 태음인이 반인데, 전체 환자에. 그죠? 상엽 좋아하시는 분이 장석수 선생님입니다. 상엽이 이제 발상과 수렴을 동시에 한다고 해서, 보통 상엽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상엽을 보통 자한증, 동한증에만 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장석수 선생 같은 경우는 이것은 호흡기 계통, 폐질환 계통에 두루 쓸 수 있는 약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상엽을 또 많이 쓰신 분이 누가냐면요, 여기 안 썼지만, 임증질환 의안에 여러분들 해수 처방을 보시면요, 임증질환 의안 해수 처방에 한 3분의 1, 주요 처방에 한 3분의 1 이상의 상엽이 들어가요. 상엽 연구를 많이 해보세요. 지실지각에서 비경이 많죠. 지실은 업전에, 지각은 업전에. 여러분들 이거 하나 딱 기억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자, 책 보지 마시고요. 메뉴 보지 마시고. 자,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여러분들 지금, 밤 11시에, 밤 12시에 집으로 갑니다. 집이 골목길이에요. 집으로 가는 길, 혼자서 갑니다. 가는데, 딱 앞에서 누군가가 걸어옵니다. 인적 없는 골목길에. 근데, 딱 보니까, 어떤 경우는, 첫 번째 경우, 70 드신, 60 드신 아저씨가, 술을 한잔 하시고, 이제 70, 60 드신 아저씨가 이제 걸어오신 거예요. 그때가 무서우세요. 중학생 정도 되나? 근데 애가 건들고면서 와요. 골목길 저쪽에서.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어떤 경우가 무섭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가 무섭습니다. 옛날에 고등학생이 무서웠는데 요즘 중학생이 무섭대요. 약은요, 약이 똑같은 거예요, 사람하고.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덜 무섭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무서운 거예요. 약은요, 다 익은 약일수록 약이 부드러워집니다. 덜 익은 약일수록 약이 세요. 지실과 지각은 덜 익은 놈이 지실이고 다 익은 놈이 지각이죠. 어떤 게 세겠어요? 지실이 월등하습니다. 지각을 들수록 부드러워져요. 자, 비슷한 게 있죠? 또 뭐 있죠? 청피, 귤피. 청피, 귤피, 지피. 귤피가 세겠어요? 청피가 세겠어요? 청피가 월등히 셉니다. 청피가 덜 익은 놈이니까요. 귤피가 부드럽죠? 근데 귤피보다 더 부드러운 게 있죠? 진피가 되면 더 부드러워집니다. 오래 묵을수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약물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치자, 부드러워요. 화를 꺼주는 약 중에서 상당히 부드러운 약입니다. 치자. 많이 쓰죠. 산조인이 이제 정신을 안정시킨다는 말 알고 계시는데, 이게 통증에도 써요. 그거 다 매일 사용 있죠? 통증에 요약도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태음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산수유가 신약이잖아요. 식고 떨잖아요. 산수유 끓여서 먹어보면 육미, 형광젓 다 먹으면 식고 떨잖아요. 산수유 때문이죠. 그런데 산수유의 가장 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구규를 뚫어줍니다. 근데 9가지 구멍 중에서 어디 제일 잘 떨어지느냐? 청력, 귀. 청력이 떨어진 것을 열게 해줘요. 산수유. 이게 뭔 소리예요? 산수유 분명히 수렴하는 약인데 수렴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뚫어주는 겁니다. 발화가 아까 뚫어주기 때문에 윤하게 해주는 것처럼 산수유는 그 거꾸로 수렴을 해줘서 허증에 수렴을 해줘서 결과적으로 청력이 돌아오고 있고 청력이 귀가 뚫어진 결과를 낳게 해주는 거예요. 금행자 넘어가죠. 금행자 뭐 많이 안 써서 웅미인도 넘어가겠습니다. 여정실 이거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이거 여정실 아는 문제 없죠. 여정실 소양인약입니다. 소양인약이고 소양의 신장을 보여주는 약이에요. 소양인 처방 쓸 적에 이 여정실을 잘 쓰게 되면 육악통부터 해서 시력, 청력 이런데 허로 이런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오가피 잘 안 쓰죠. 잘 안 쓰는데 오가피가 물론 태양인 처방 태양인이 참 드물긴 한데 만약에 태양이 왔을 때 오가피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체질을 떠나서 오가피를 써야 할 경우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의사를 보다 보면 어떻게 됐냐? 어떻게 나오죠? 오지오염증 행지에는 대개가 다 오가피가 들어갑니다. 어떤 의사든 간에. 자, 구기자는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구기자에 대한 속담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유명한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해서 의학인문과 책에서 막 나와요. 본쪽분에서. 남자가 과거별로 천리기를 떠날 때나 천리기를 떠날 때 절대 구기자를 먹지 말아라. 집에서. 왜 그럴까요? 과거로 가다가 주막집에서 주먹 바람이 나니까. 구기자가 이렇게 간신을 보여주는 어떤 정력제 용도로서 과거에 많이 쓰였던 얘기예요. 간신을 보여주는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그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기자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요. 구기자와 지골피가 한 몸이죠? 구기자와 지골피가 한 몸이란 말이에요. 이어져 있는. 다를 것 같지만 일부 공통된 성질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동일한 성격이 있잖아요. 공통점이 많잖아요. 근데 심지어 한 몸인데 그게 공통된 게 없을 수 있어요? 구기자의 지골피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 지골피의 구기자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면 왜 구기자가 소양인 육미장탕의 구기자를 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구기자 따뜻한 얘기를 했죠. 많은 본초서적에서 구기자는 따뜻한 약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평하다라고 얘기하는 책도 있어요. 근데 구기자가 따뜻한 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따뜻한 약을 왜 쓸데없이 소양인 처방에, 물론 소양인 처방 안에도 따뜻한 약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왜 소양인 처방에서 구기자를 그렇게 활용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뜻한 약이지만 그 안에 서늘한 지골피의 속성, 그런 속성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허열로 인한 번조 같은 것을 꺼주는 그런 힘이 구기자에 있는 거예요. 신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신장을 보여주고 신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소양인 약에서 이 구기자를 여러 가지 각도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거꾸로 지골피가 들어간 약, 아까 제가 삼엽산 얘기했잖아요. 지골피가 들어간 약을 쓰면 이 지골피가 분명히 서늘한 약이란 말이에요. 화를 꺼주는 약이에요. 그런데 별 탈이 잘 안 나요. 왜 그럴까요? 구기자의 보호하는 힘이 지골피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골피가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의외로. 양리를 봤을 때 그때보다도 실제 써보면 화를 꺼주지만 별달리 사람한테 데미지를 주지 않아요. 약간 좀 방향이 좀 틀려도 잘 안 받더라도. 구기자의 보호해주는 속성이 지골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영자는 이제 비대하였죠. 두통 쓰고 큐병 해줬습니다. 밀봉화 넘어가죠. 중력, 주격. 자, 세 가지 약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부드러울까요? 다른 말로 세 가지 약. 중력, 주격. 어떤 게 제일 부드러워요? 네? 어떤 게 제일 부드러워요? 중력이요? 주격죠. 다 하시면서. 세 가지 약 중에서 어떤 약을 제일 많이 써요? 주격이 제일 많이 쓰잖아요. 온담탕 쓰면 다 주격 아니에요. 제일 많이 쓰는 약이 제일 부드러운 약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부드러운 약이 제일 효과가 좋아요. 자, 중력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건 이제 중풍 그런 쪽에 쓰죠. 전조증 후유증에 쓰죠. 경련이 쓰습니다. 이게 경련을 통하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죽여는요 보다 광범위합니다. 미가 뭐가 나요? 달아요, 달아. 죽여는 단맛이 있어요. 막힌 중초를 풀어줍니다. 상초의 번뇌도 풀어줘요. 물론 상초의 열은 주격도 잘 풀어줍니다. 그런데 죽여는요 중초의 막힌 교를 풀어줘요.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온담탕 이외에도 이 죽여는 굉장히 여러 처방이 많이 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죽여는. 죽엽은요 죽여에 비해서는 조금 셉니다. 단맛이 없어요. 그리고 매운맛이 있습니다. 조금 세요. 치료제로서. 그리고 더 차요. 죽여에 비해서 죽엽이 더 찹니다. 그래서 죽엽이 들어간 처방은 별로 없어요. 한 2개 정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처방? 양격산. 후세방 양격산과 고방 죽엽속고탕. 많지가 않아요. 처방이. 좀 강하게 풀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강하게 풀어줘서. 천죽황. 천죽황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대나무에 기생하는 곤충이 물어 생긴 구멍에 대나무에 진액이 모여서 이거 어떻게 보였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보였어요 이거를? 뭐 얻고 있어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 실제 여러분들이 쓰는 천죽황은 그거 쓴다면 그거는 써놨듯이 죽역하고 똑같습니다. 중력하고 똑같은데 중력은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거고 그 중력이 대나무 안에서 굳은 결은 그걸 이제 천죽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쓰는 겁니다. 자, 복령과 복신이 틀릴까요 같을까요? 제가 물어보면 이제 패턴이 똑같죠? 복령과 복신 같은 약이에요 다른 약이에요? 똑같은 약이에요. 복신은 정신을 안정시키고 복령은요 복령의 중요한 약효가 정신을 안정시킨 거예요. 복신의 약과 똑같습니다. 복령이 물만 빼주는 약이 아니에요. 정신을 안정시키는 것이 바로 복령의 아주 중요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복령을 쓴 여러분들 처방을 상한론을 분석을 해보시면 복령이 이렇게 정신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상당히 많이 쓰였다는 걸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절형은 이제 복령은 보여주는 힘이 있는데 절형은 보여주는 힘이 없습니다. 상기생 없어요. 없습니다. 상기생 이게 뽕나무에 자연적으로 기생하게 생긴 겨우살인데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 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나무 겨우살이 곡기생으로 쓰시는 분들이 가끔 있을 텐데 속단을 쓰세요. 속단으로. 실시본초하게 보시면 곡기생 쓰면 부작용한다고 했습니다. 곡기생 쓰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실시본초하게. 다 이유가 있어요. 옛날 분들이 다 써놓으신 겁니다. 그 얘기를. 의방 집회에도 보면 그때 당시에 이미 독화기생이 당해 상기생이 없으니까 속단으로 바꿔 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의방 집회. 여러분들이 옛날 분들이 쓰시는 얘기가 다 이거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상기생 대신에 곡기생 쓰지 마시고 속단으로 쓰세요. 행인이 마음을 보존하는 적이 많았죠. 근데 후대에 이제 호흡기 통증 많이 쓰이고 유일한 약입니다. 오매는 단독으로는 잘 안 써요. 근데 이게 부드럽게 가라앉혀주는 수렴을 하는데 이게 부드럽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이 보조약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도인 어혈을 풀죠. 근데 이것이 홍화와 같이 쓰는데 여기 어혈 푸는데 유일한 약이고 변비를 또 풀어준 약이 있죠. 행인도 그런 약이 있고요. 도인도 변비를 또 풀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율 이것은 이제 태우민 처방에 쓰이죠. 저 여기서 나오는 게 답니다. 보신 보비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대조 답니다. 달아. 달량입니다. 비위를 보여주는 약이에요. 대조. 비위를 보여주기 때문에 정신이 안정이 되고 비위를 보여주기 때문에 부귀가 통하게 된 겁니다. 배는 좋죠. 먹고 시원하고 좋죠. 기침을 씁니다. 배. 그리고 술도 잘 깨게 해줍니다. 배가. 감 너무 많이 변비를 내리죠. 옛날부터. 감이 삽해서 그래요. 근데 이 산미를 가지고 실제 약으로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제가 설명을 잘 써놨으니까 아주 연구를 해보세요. 모과. 통증 치료제 많이 씁니다. 모과가. 단독으로 안 쓰는데 여러 약과 같이 겸해서 통증 치료제로 쓸 수가 있어요. 산사가 소화제로만 대부분 알고 있는데 이거 어혈을 풀어주는 약입니다. 산사에 어혈을 풀어주는 약이 있어요. 이거 작용이 있어요. 이거 아주 유명한 약입니다. 이거는. 자, 글피, 청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협통, 간으로 와서 협통과 유방 질환에 빼놓을 수 없는 약이에요. 청피가 다 써놓은 약입니다. 비파염, 기침약으로 의외로 효과가 있습니다.
행인, 기침약으로 쓰죠. 호도, 청아한 뭐 이런 처방님들 아시죠? 호도 이 요통에도 씁니다. 이 호도를 가끔. 용환유, 불면증 치료하는 약 중에서 용환유가 으뜸이죠.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어떤 그런 거에 있어서 용환유가 참 으뜸이라는 약입니다. 귀비탕에 우리가 많이 쓰죠. 단미로, 불면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근데 단미로도 효과가 있어요. 용환유. 이게 제가 의학 충주 참소록에서 찾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되게 짐작이 있었죠. 제가 단미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실제 단미로 활용 많이 합니다. 돈 없으신 분들, 경제 여유가 안 되는 분들한테 단미를 좀 많이 처방을 쓰는데, 불면증에 쓸 수 있는 단미약이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쓸 수 있는 약이. 본처럼 다두제도 없어요. 근데 의학충 참소를 보니까 거기에 불면증에 이 용환유 단바로 쓰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봤습니다. 제가 써보니 과연 실제로 효과가 있더군요. 귀비탕을 다 쓰지 않더라도 용환유만 쓰려도 불면증을 완화시킬 효과가 있습니다. 해송대학 잣입니다. 잣. 빌랑, 이 빌랑 목향 이런 식으로 해서 뚫어주는 약으로 많이 씁니다. 대복피 같은 경우도 후시방에도 간혹 쓰는 경우가 있고, 달생산 이런 데 쓰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곽현현 의사에 쓰고, 또 소음이 관중탕, 12미 관중탕에도 대복피를 씁니다. 지구자, 헛개나무 열매예요. 지구자가. 근데 술도 높은데 꽤 효과가 있습니다. 저번에 헛개나무 열매가. 어떤 면에서 갈비보다 더 나아요. 호초, 소음인 약입니다. 비색증에 쓸 수 있습니다. 오수유, 이 오수유가 독특한 약이에요. 오수유가 맵고 쓰고 뜨거운. 근데 이게 뜨겁고 매운 약인데 아래로 가라앉혀요. 아래로 가라앉혀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수유탕에, 고방 오수유탕에서 두통 번족 이런데 이 오수유 많이 쓰죠. 그러면서도 또 설사에 오수유를 쓰게 되면 또 잘 쳐야 됩니다. 이 오수유가 굉장히 이 작용이 독특한 약이에요. 복잡하면서도 아주 다각도로 쓸 수 있는 약입니다. 차, 넘어가죠. 차는. 과채. 이 과채는 좋은 약이 아닙니다. 동의수입으로 나오죠. 과채 좋은 약이 아니에요. 실증에 쓸 수 있는 좀 강력한 약입니다. 그래서 자주 쓰면 안 돼요. 서가 수박입니다. 수박. 근데 수박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게 부창, 분해염이 심할 때 수박을 써볼 수 있어요. 수박 어떻게 쓰죠? 수박 물을 내서 쓰는 겁니다. 수박물을 어떻게 내요? 수박 짠 다음에 거기다 큰 숟가락으로 몇 번 푸세요. 가운데를. 그럼 금방 수박 물이 보입니다. 물이 보이죠? 그 수박 물을 먹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입에다 머금고 있는 거예요. 누가 쓸 수 있을까요? 오래된 배체트 뭐 이런 데 효과 없어요. 배체트 같은 데는 효과 없고, 애들 수족급병 뭐 이런 데 한번 응용해 보세요. 애들 수족급병. 그거 다 써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다 써놨어요. 감자가 아니고요. 사탕수수. 사탕수수입니다. 사탕수수. 사탕. 설탕도 약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기침약에 설탕을 많이 넣습니다. 실제로. 그다음 이유가 유명합니다. 연자유. 두루두루 보여줘요. 연자유. 두루두루 보여주는 약입니다. 거민. 요것도 이제 잘 쓰시는 분도 있는데, 전 잘 안 씁니다. 산미가 있어서, 여러분들 설명해 보시면 이제 대략 이해가 있을 겁니다. 거민. 구자. 부추씨입니다. 가구자. 이 명물의 양기를 붓던 약이에요. 그래서 정력제로도 뭐 이런 활용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총백, 홍하기 좋은 약이고, 해백, 여기 잘 안 쓰죠? 해백. 그럼 여기 나오긴 하는데 잘 안 씁니다. 대산, 마늘, 소음에도 좋죠? 마늘이. 백계자도 우리가 잘 쓸 수가 있죠. 백계자는 뭐 쉬운 약이라서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나복자, 의외로 씁니다. 나복자 의외로 써요. 센 약이에요. 하기시키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하기시킵니다. 생강 건강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고요. 건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명 좀 제가 써놓은 거 설명 잘 읽어보세요. 아까 살짝 얘기했던 대로 지혈제로도 쓸 수가 있고요. 이게 혈약과 같이 사용하게 되면 간으로 입혀서 생혈시키는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출산의 혈로로 인한 발효를 다시는 데 쓸 수 있다고 이제 써놨는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여러분들이 보호탕, 산후에 쓸 수 있는 처방중 유명한 처방이죠. 보호탕 방해편의
헬토를 읽어보세요. 꼭 거기에 요 관련된 설명이 나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해요. 죄송한데